이번에 배워볼 어휘는 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원시입니다. 여기서 원은 멀다, 시는 보다, 풀어서 이해하면 멀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학 용어로서 멀리 있는 물체만 잘 볼 수 있고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볼 수 없는 시력을 의미합니다.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눈에서 수정체와 모양체 그리고 망막만 표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에 비칠 때 수정체가 빛의 굴절을 조절하여 망막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잠깐 수정체에서 빛이 어떻게 굴절하는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하였듯이 빛은 매질이 다른 곳에서 이동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합니다. 볼록 렌즈처럼 생긴 수정체에서 빛의 속력이 느려져서 빛은 중앙으로 굴절합니다. 그런데 수정체가 평평해질수록 빛의 굴절은 약해집니다. 평평한 매질을 통과하면 빛은 굴절하지 않고 오목한 매질을 통과하면 빛은 밖으로 굴절합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수정체를 모양체로 눌러서 볼록하게 하면 빛이 많이 굴절되어 망막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수정체를 모양체로 당겨서 평평하게 하면 빛이 조금만 굴절되어 망막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체가 잘 두꺼워지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초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는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물체는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없는 원시가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 수정체가 딱딱해지거나 모양근의 힘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원시가 생깁니다. 원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볼록 렌즈를 사용하여 수정체 밖에서 굴절을 더 시키면 됩니다. 그렇다면 근시는 무엇일까요? 원시의 반대 개념으로 가까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학 용어로서 가까이 있는 물체만 잘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물체는 잘 볼 수 없는 시력을 의미합니다.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눈에서 수정체와 모양체 그리고 망막만 표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수정체를 최대한 당겨도 필요한 만큼 평평하게 할 수 없다면 빛의 굴절을 더 이상 줄이지 못하여 망막에 초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는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지만 멀리 있는 물체는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없는 근시가 발생합니다. 성장기에는
수정체와 모양체의 능력보다 안구가 더 빨리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목 렌즈를 사용하여 수정체 밖에서 수정체와 반대 방향으로 굴절을 더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에는 근시가 생겨서 오목 렌즈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노년기에는 원시가 생겨서 볼록 렌즈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난시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서 각막이나 수정체의 굴절면이 고르지 않아서 빛이 망막 위의 한 점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물체를 명확하게 볼 수 없는 시력을 의미합니다. 난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르지 않은 굴절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렌즈를 사용하면 한 점으로 초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원시와 근시를 설명할 때 각막의 역할을 생략하고 설명하였는데, 사실 각막에서 빛을 가장 많이 굴절시키고 수정체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각막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굴절을 조절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온전히 수정체의 역할입니다. 참고로 원시가 있는 눈을 원시안, 근시가 있는 눈을 근시안, 난시가 있는 눈을 난시안이라 부릅니다. 다음 표현은 원심력입니다. 여기서 원은 멀다, 심은 마음 또는 중심, 력은 힘. 풀어서 이해하면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원 운동을 하는 물체는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원 운동을 하는 물체를 중심으로 모으는 힘인 구심력이 있습니다. 원심력이 발생했을 때 물체가 밖으로 멀어지지 않도록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구심력이며, 원심력과 구심력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물체가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원심력 또한 커지는데, 만약 원심력만큼 구심력이 증가할 수 없다면 물체는 밖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곡선 도로를 달릴 때 몸이 중심에서 밖으로 멀어지려는 힘인 원심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밖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이유는 타이어가 지면에 접촉하여 미끄러지지 않으려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심력만큼 구심력이 발생할 수 있으면 물체가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속도가 증가하면 원심력도 증가하고, 원심력만큼 구심력도 증가하면서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속도를 너무 많이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어가 지면에 접촉하여 버틸 수 있는 최대 힘보다 원심력이 더 커져 버려서 자동차는 밖으로 미끄러지거나 뒤집히고 구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곡선 도로를 달릴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비나 눈으로 길이 미끄러울 때는 속도를 더욱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끈으로 묶은 물체를 회전시킬 때도 물체가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원심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끈이 잡고 있는 힘, 즉 구심력이 발생하여 원심력과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끈이 버틸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원심력이 발생하면 끈은 끊어지게 되면서 구심력은 없어지고 원심력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저는 음절의 의미를 모를 때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항상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음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 지금은 쉽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힘이 원심력이고 중심으로 모으는 힘이 구심력입니다. 다음 표현은 원양입니다. 여기서 원은 멀다, 양은 큰 바다. 풀어서 이해하면 멀리 떨어진 큰 바다를 의미합니다. 주로 원양어선, 원양에 나가 물고기를 잡다, 원양어업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원양어선이 잡는 어종은 참치, 꽁치, 오징어 등 다양합니다. 양을 공유하는 단어로 해양의 해는 바다, 양은 큰 바다. 풀어서 이해하면 넓고 큰 바다를 의미합니다. 즉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를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다음 표현은 원정입니다. 여기서 원은 멀다, 정은 치다. 풀어서 이해하면 먼 곳을 정벌하다. 즉, 먼 곳으로 싸우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원정으로 십자군 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확장되어 먼 곳으로 가서 하는 운동 경기를 원정 경기라 하고 먼 곳으로 탐험하러 가는 것을 남극 원정, 히말라야 원정 등으로 표현합니다. 주로 어디로 원정할 계획이다, 원정을 떠났다, 원정이 성공하였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정을 공유하는 단어로 정벌의 정은 치다, 벌도 치다. 풀어서 이해하면 적을 무력으로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광개토 대왕의 거란 정벌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